안녕하세요. 오늘은 Statistical Learning 8장 1절 Tree Based Method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Decision Tree는 Regression과 Classification 문제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우선은 Regression Tree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야구 선수의 연봉을 예측하는 트리입니다. 왼쪽의 트리를 보시면 야구 선수의 경력이 4.5년 이상이고 117.5 이상이라면 월급이 평균적으로 6.7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변수의 특정한 기준으로 구분지어 예측할 수 있는 게 리그레이션 트리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트리로 분할된 영역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R1은 경력이 4.5년 미만인 선수들을 나타내고 R2는 경력이 4.5년 이상, 히츠가 117.5 미만, R3는 경력이 4.5 이상, 히츠도 117.5 이상인 선수들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R1, R2, R3는 트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미널 노드 또는 리브스라고 합니다. 보통 나무라고 하면 뿌리가 아래에 있고 잎이 위에 있는 모양이지만 여기서 트리는 반대입니다. 잎이 아래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리를 분할하는 기준을 이터널 노드라고 합니다. 앞에 예시에서는 이얼스가 4.5 미만, 히츠가 117.5 미만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노드들을 연결시켜주는 선을 브랜치스, 가지라고 합니다. 트리는 모델의 해석이 쉽고 그래프로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그레이션 트리는 크게 두 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개의 예측 공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나누어진 구역이 중첩되면 안 됩니다. 이 공간을 R1, R2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 각 영역에 속한 모든 관측치들을 단순하게 평균을 냅니다. 이 평균값이 곧 예측값이 되며 모두 같은 종류의 예측을 합니다. 앞의 예시로 설명하자면 R1, R2, R3에 속한 관측치들은 샐러리를 예측하기 위한 영역이며 각 영역의 평균값이 예측값이 됩니다. 즉, 이얼스가 4.5년 미만인 R1에 속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의 월급의 5.11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측 영역을 나눌 때 박스 형태로 나눕니다. 박스 형태로 나누는 이유는 해석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분할한 영역의 RSS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래식이 RSS를 구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y-rj는 j 번째 박스에 있는 관측치들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관측치들을 j 개의 박스로 분할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ecursive Binary Splitting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탑다운 방식입니다. 트리의 위쪽부터 쪼개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디란 다음 과정까지 고려해서 가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스플릿으로 가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측 공간을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예측 변수 xj와 컷 포인트인 s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RSS가 최소가 되도록 영역을 분할합니다. 두 번째 가지로 또 분할하기 위해서 새로운 j와 s를 선택합니다. 이 또한 RSS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y-r1은 R1 영역에 해당하는 관측치들의 평균이며 여기 y-r2는 R2에 해당하는 관측치들의 평균입니다. 앞 단계처럼 최적의 영역으로 이제 가지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단 앞의 과정과 다른 점은 전체 데이터에서 쪼개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쪼개진 데이터에서 다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스타핑 크리테리언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행됩니다.
보통 디시전 트리에서 스타핑 크리테리어는 마지막 리브의 개수가 5개 이하면 중지한다. 이런 식입니다. 앞에 나왔던 방식은 데이터에 오버핏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프론입니다. 한글로는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적합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큰 트리 T0를 만듭니다. 그 다음 가지치기를 통해서 서브트리를 얻습니다. 가지치기의 최종 목표는 테스트 에러가 가장 낮은 서브트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에러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최적의 트리를 찾을 수는 있지만 모든 가능한 서브 트리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에서 사용되는 알파는 음수가 아닌 튜닝 파라미터로 일련의 트리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알파 값에 대해서 아래식이 최소화하는 서브 트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t 값은 터미널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며 RM은 예측 공간, y-RM은 RM 영역에 속한 트레인 데이터의 평균입니다. 알파는 서브트리의 복잡성과 트레인의 적합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제어합니다. 만약 알파가 0이라면 서브트리 T는 T0와 같습니다. 또한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 터미널 노드가 많은 트리일수록 이 앞에 요게 값이 커집니다. 최적의 알파 값을 선택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이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으로 알파 값을 선정하여 트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장 큰 트리를 생성합니다. 이때 스타핑 크리테리어는 최소한 관측치 개수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알파 값을 변경해 가면서 서브 트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 K-fold 방식을 통해서 최적의 알파 값을 선정합니다. 처음에는 K-fold의 K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모든 fold의 K개의 데이터, 즉 테스트에 사용될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만 사용하여 1, 2번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알파 값에 대한 서브트리들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 서브트리들을 가지고 앞에서 남겨두었던 K번째 fold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MSE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같은 알파 값으로 생성된 서브트리드의 평균 MSE를 계산하여 그중 가장 작은 알파 값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처음 2단계에서 전체 데이터로 알파 값을 변경하면서 만든 서브트리 중에서 선택한 알파 값으로 만든 서브트리를 최종 모델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입니다. 분류나무는 양적 변수가 아니라 질적 변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측치를 가장 흔하게 발생할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터미널 노드로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레인 관측치들의 클래스 비율도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 리그레이션 트리는 RSS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다면 분류나무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로 모델을 평가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MK는 트레인 관측치가 K번째 클래스로부터 N번째 영역에 있을 확률입니다. 이러한 오분류는 트리가 커짐에 따라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니 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니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PMK를 뺀 값에 다시 PMK를 곱하여 전부 더한 값입니다. 만약 모든 PMK가 0과 1에 가깝다면 지니 지수는 작아집니다.
진위지수가 작을수록 불순율이 작아 노드의 순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위지수와 비슷하게 엔트로피도 트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PMK에 PMK를 더하여 마이너스를 붙인 뒤 다 더한 값입니다. 여기서 PMK는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이며 당연히 마이너스 PMK 로그 PMK는 0보다 클 것입니다. 엔트로피 또한 모든 PMK가 0이나 1에 가깝다면 작은 값을 가질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작다는 의미는 n번째 노드의 값이 퓨어하다는 의미입니다. 분류나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진위지수나 엔트로피를 주로 사용하지만 가지치기 된 최종 트리의 정확도를 예측하는 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선형 모델과 트리 중에 어떤 모델이 더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데이터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데이터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보인다면 선형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관계라면 디시전 트리 모델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사이의 관계 외에도 해석과 시각화를 위해서 트리 모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트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귀 모델보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전 챕터에서 봐온 회귀와 분류 기법들보다 인간의 의사결정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세 번째, 그래프로 표현하기 쉽고 심지어 비전문가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트리 모델은 질적 변수를 더미 변수로 변환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리는 이 책에 나온 회귀 분류 기법들보다 정확성이 낮습니다. 두 번째는 매우 견고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최종 예측 모델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